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오찬을 많이 맛있게 즐기실 것 같은데 오찬하고 나서 제 방송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한 내일쯤 빠르면 임명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앙지검장 그리고 대검 차장 검찰총장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누가 올 것이냐 이런 추측 기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한동훈 이르면 17일 임명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와 신자용 검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는데 지금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요, 이 검찰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고, 그러려면은 우선 대검 차장하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과 같은 고검장급 인사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고검장급 8명이 집단 사퇴고요. 검찰총장도 나갔고, 자, 그래서 검사장급 이상 자리가 최소 10석이 지금 공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대상자만 15명 안팎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중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검찰 최고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이 사법연수원 28기인데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는 권순정 연수원 29기인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그리고 이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연수원 29기인데 수원고검 검사, 그 다음에 신자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마찬가지로 검찰국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중앙지검장에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지검장 자리는요,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도 연계돼서 박찬호, 이원석, 그 다음에 이두봉 인천고검장,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동시에 중앙지검 후보장 지검장 후보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검 검사급 이상 승진은요, 검사장급 승진은 사법연수원 28기에서 29기가 약진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은석 서울고검 검사,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 이면 서울고검 형사부장,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까지 승진 대상자에 들지 못한 연수원 28기 검사들이 유력한 신규 보임 대상자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30기 이사장, 30기에서도 검사장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것도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시기는 6월이 아니고 5월에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보도의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또 그 다음에 대검 차장에는요, 차장에는 역시 검찰총장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원석 마찬가지로 검찰총장 후보 1순위로도 지금 뽑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검찰의 인사, 왜냐면은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배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바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이 누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특히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에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직책이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말이죠, 오늘 총괄선대 위원장인데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와의 통화 인터뷰를 통해서요, 사실상의 패배를 선언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호남만 지켜도 다행이다. 그리고 수도권은 한 곳이라도 이기면 승리다. 이거 생각보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 그랬잖아요. 전국 과반 승리. 그런데 과반에서 호남 한 군데, 그리고 수도권도 한 군데. 야, 이게 뭡니까? 이게 패색이 짙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YTN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선을 다해서 과반을 향해서 가야 하고, 그 태풍, 돌풍의 핵이 인천이다. 인천을 이겨서 수도권을 이기고 그리고 강원 충청까지 승리를 확대하겠다,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번 선거는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고 호남 외에는 원래 명함도 못 내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말은 많지만 질서 있는 태워갈 한편이고 지지율도 유지되고 당도 분열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고 수도권, 충청 이런 곳이 해볼 만하다는 것 자체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요, 이 민심의 흐름이 얼마나 지금 민주당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지를 나름대로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항의 출마의 정당성, 이거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팔이 하나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출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언론 환경이 나쁘고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 이것도 넘어가야 할 벽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5년 내내 운동장 엄청 기울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들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뒤늦게 운동장이 기울어진 걸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민주당 쪽으로 언론 환경은 나쁘게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더 우리가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10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과 관련해서는요. 그분 정치 생명의 근원은 새정치였는데 다당제 정치 경제 구정치에 완벽하게 투항했다. 이게 투항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강용석 이 지사 이 후보에 대해서 전화했다라는 거 이거를 갖다가요. 황당무계한 국기문란 사건이래요. 자, 이게 황당무계한 국기문란 사건이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그동안의 결재문서 이걸 가지고 제대로 몸통을 쏴야 돼요.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재명이를 강하게 직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이 후보가 세금 둥둥섬이 이제 말하자면 세금으로다가 낭비했다 이런 거를 최근에 많이 비판하고 있어요. 왜 지난 15일 날 인천 대공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세훈 시장 하면 세금 둥둥섬 밖에는 생각이 안 난다. 이러니까 얼마나 오세훈 후보가 열받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CBS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세빛 둥둥섬은 순수한 민가 투자 사업이고 서울시 예산 세금 단 한 푼도 들어간 게 없다. 그러면서 이재명이야말로 엄청난 조작의 화신, 조작의 화신이다. 이렇게 직격을 가하고 있어요. 예컨대 대장동 사업, 이 대장동 사업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자, 그래서 이 대장동 사업의 본체가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하고 대선을 치르렀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적반하장, 저분은 정말 조작의 화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요. 윤석열 정부의 매기 효과를 일으키겠다라고 호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쇼잉하면서 자기 정치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장 자리는 일하는 자리지 갈등을 즐기고 정치 이슈하고 시끄럽게 구는 자리가 아니다. 이러한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좀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뭐냐? 이재명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 인사들, 후보 운동을 하면서 말이죠. 벤치에 올라가서 연설을 했어요. 그때 이제 박남춘을 비롯해서 여러 민주당 후보들, 그리고 수행원들이 전부 다 벤치에 올라가서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비판했잖아요.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문제의식이 너무나 없다. 이거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재명 지지자들이 김은혜 후보가 마찬가지로 벤치 위에 올라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사진을 댓글로다가 도배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을 친 건데 결국은 그 매가 어디로 돌아왔느냐. 이 김은혜 후보한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김은혜 후보가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했고 이 김은혜 후보는요. 지난 2일날 고양시 일산의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에 올라가서 인사하는 이 지지를 호소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김은혜 후보는 주민들이 벤치에 올라가서 좀 연설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올라갔지만은 어쨌든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러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추미애가 말이죠. 결국은 김경수를 잡았잖아요. 드루킹 사건. 자, 야당 우리 당 쪽을 겨냥했던 사건이 결국 김경수를 잡았어요. 그런 거와 똑같이 이준석이는 이재명을 잡으려다가 결국 김은혜를 잡았다. 이런 평가,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준석,
여전히 패널 정치, SNS 정치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이준석 대표는 SNS 활동, 패널 정치 상당히 자제하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역시 조국답다. 조국, 요즘 다큐 영화 그대가 조국, 이게 굉장히 인기인 것 같아요. 자, 펀딩을 했는데요, 얼마 모은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았어요. 26억 원이나 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치가 5천만 원이었는데요, 쉬운 2배. 총 몇 명이 참여했느냐? 51,794명.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조국의 팬덤입니다. 이 조국의 팬덤이요, 이 사회 정의 개념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네이버 이 오픈 사전에서 격돌하고 있는 성렬하다, 이게 있어요. 성렬하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권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분들은 이제 경기도망지사, 이거를 오픈 사전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N번방, N번녀, N번남, N번녀. 예. 그래서 N번방은요, N번방 사건에서 파생된 단어고, 민주당이란 정당에서 성비 사건 폭로가 불거지니까 생겨난 별명입니다. N번남, N번녀는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남녀를 뜻하는 단어이고, 제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는 유능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무능하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제명하다. 그리고 경기도망지사는요, 바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도망갔잖아요, 개항을로. 그래서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방탄 출마하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가 경기도망지사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 사전에 지금 이러한 닉네임이죠, 일종의. 이 경쟁이 지금 여야 간에 치열하다, 이러한 새로운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런 추문과 관련해서요, 민주당에서는 박완주 의원을 갖다가 오늘 전격적으로 의원총회를 거쳐서 제명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석은요, 168석에서 167석으로 한 석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매경에서 여론조사한 거예요. 매경하고 MBN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5월 12일에서 13일간 매일경제하고 MBN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요, 김영환 지금 후보가 노영민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MBN 그리고 매경 여론조사를 보면 김영환 48.4, 그리고 노영민 34.4, 무려 14%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40대에서는 노무 후보가 앞서고 60대 이상은 김영환 후보가 60%로 넘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는요, 이광재 지사가 출마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요, 김진태 후보가 49.1, 그리고 이광재가 37.6, 여기도 12%나 앞섭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역시 민주당의 팬덤은 40대잖아요. 이광재가 40대 이하에서는 앞서지만 50대부터는 김진태 후보가 앞서고 60대 이상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충북지사 역점해둬야 할 과제는 일자리 확대가 19.9, 집값 안정이 19.8, 복지 문제가 14%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확대가 25.5, 복지가 14.4, 문화관광산업 활성화가 14%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여러분들 관심을 갖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충북 그리고 강원도, 지금 민당이 딱 집권을 하고 있는 광역단체장 자리를 우리 국민의 후보들이 굉장히 지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시민단체에서요, 103개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수호자유연대, 이 시민단체에서 자유민주연구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유동열 원장이죠.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이 간첩 신용복 씨 글씨체로 되어 있는 국정원 원운석을 제막한 데 대해서 침묵하는 이 현실 굉장히 개탄한다. 그러면서 간첩 글씨체 원운석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정원의 혼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능멸하고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간첩 글씨체 원흥석이 백주 대낮에 국정원에 제막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관계자들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사법 처리하라. 그러면서요, 야구 배트로 국정원 원흥석을 깨부시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뭐 간첩 신형목, 뭐 더 이상 설명하려도 안 하도 알죠. 이거를 문재인과 박지원이가요, 원흥석을 갖다 떡 걸어놨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 정상화 시간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